오늘은 까누니와 더불어 두 번째, 세 번째 보조지표의 특성에 대한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차트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보았던 알테오젠입니다. 미국 대형 제약회사인 머크사와 기술특허 연장 수주 계약이 성사되어 계약금 포함 앞으로 현금만 1조 4천억 원 이상의 로열티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앞으로 이 주식은 폭발적으로 상승세를 이어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돌파 매매보다는 안정성 있는 눌림 매매를 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또한 상승세가 좋아 큰 눌림 없이 작은 눌림 후에 반등하는 자리를 기가 막히게 찾아낼 줄 알아야 합니다. 차트를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최저 거래량 기법으로 잡은 타점을 표시해 보겠습니다. 제가 잡은 타점이 까누니 타점과 일치하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습니다. 까누니 타점을 쭉 검토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무랄 데 없이 비교적 타점을 잘 잡아냅니다. 하지만 딱 한 군데가 눈에 거슬리네요. 그렇습니다. 맨 앞쪽에 하늘색 엠벨선이 깨지고 하락 추세에서 등장하는 까누니는 잘못된 타점입니다. 이런 거는 잘 걸러야 하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보조지표인 MACD에 원으로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5개의 타점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타점은 정확히 골든 크로스가 발생했습니다. 두 번째 타점은 미세하지만 빨간 선이 상방향으로 꺾였습니다. 세 번째 타점에서도 골든 크로스가 발생했습니다. 네 번째 타점에서는 하락세에서 추세선이 약간 꺾였습니다. 완전히 상방향으로 꺾이지는 않았지만 하락 추세에서 횡보하는 모양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지표의 특성상 이것도 추세 전환의 신호가 됩니다. 다섯 번째 타점에서도 하락세가 둔화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꼭 골든 크로스가 일어나지 않더라도 하락 추세에서 추세선이 꺾이거나 하락 추세가 둔화되었다면 반등의 신호로 볼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반디와 까누니 그리고 최저 거래량 기법을 기본으로 하여 반등 자리를 찾아내고 나서 이 보조지표를 확인사살 차원에서 검토해 볼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보조지표에 대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또 원으로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5개의 타점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두 번째 보조지표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일단 파란 선이 상방으로 꺾였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파란 선이 검은 선 근처에서 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검은 선을 돌파하는 골든 크로스가 일어나거나 혹은 검은 선을 터치하고 반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표에서 중요하게 보아야 할 것이 중심선인 검은 선입니다. 무조건 검은 선 근처에서 추세선이 상방으로 방향을 틀어야 확실한 타점이 됩니다. 반등의 자리에는 이러한 특성이 나타난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RSI 다이버전스라는 신호도 함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좀 어려운 부분인데 그냥 이런 게 있다는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설명해 보겠습니다. 제가 가격 차트에 사선을 몇 개 그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가격이 상승하는 부분에 맞게 RSI 선에도 사선을 그어 보겠습니다.
가격 상승에 맞게 RSI 선도 동일하게 상승 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헷갈리실 것 같아 여러 가지 표시를 싹 다 지우고 다시 보겠습니다. 찾기 힘드시겠지만 가격 상승과 RSI 선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가격은 상승했지만 오히려 RSI 선이 내려간 부분이 있습니다.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세 번째 보조지표에서는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두 번째 보조지표에서는 분명히 파란 선이 하방으로 꺾여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를 하락 다이버전스라고 합니다. 추세가 하방으로 꺾일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암시하는 신호입니다. 즉, 매도 타점으로 잡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지점에서 뜬 까누니는 잘못된 타점이 됩니다. 이렇게 보조지표들마다 특성이 있습니다. 유튜브의 많은 트레이더들이 이러한 보조지표의 특성들을 잘 설명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시간 여유가 되시면 이러한 보조지표들의 특성들을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단타에서 쓰고 있는 슬러 스토캐스틱도 꽤 신뢰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어떤 고수분이 소개한 보조지표도 꽤 훌륭한 것 같아 소개해 보겠습니다. 제가 네 번째 보조지표를 지우고 RMI라는 지표를 가져와 보겠습니다. 제가 네이버에 찾아보니 이렇게 설명이 나옵니다. RSI 지표에서는 현재 주가와 전일 주가의 가격을 비교하여 계산하지만 RMI 지표는 현재 주가와 N일 전의 주가를 비교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결국 RMI가 RSI보다 완만한 곡선으로 추세가 표현되는 장점이 있다. RMI 70%는 과매수로 매도 시점, RMI 30% 이하는 과매도 매수 시점. 많은 차트에서 검토를 해봐야 알겠지만 딱 보기에도 꽤 훌륭한 지표로 보입니다. 제가 보기 좋게 선을 굵게 해보겠습니다. 이제 이 선에서 말하는 매수 타점을 표시해 보겠습니다. 타점이 상당히 정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충분히 연구해 볼 가치가 있는 보조지표입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검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한 것처럼 대형 계약이 성사되었기에 이 주식은 앞으로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갈 것입니다.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잘 관찰해 보시길 바랍니다. 눌림을 기다렸다가 타점을 잡아 단주로 연습하기에 아주 좋은 종목입니다. 다음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YC캠입니다.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주들이 돌아가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AI 관련 반도체 소부장 주식들은 올 한 해 지속적인 상승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5세대 HBM 고대역폭 메모리라는 키워드와 관련된 주식들에 대해 싹 다 공부를 해놓아야 할 것 같습니다.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데드라인까지 깨고 심하게 추락했다가 반등을 시작했네요. 일단 최저점에서 타점을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반디 골파기 공중 부양이 일단 보이면 매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조금 기다렸다가 안전하게 볼벤이 바닥에 붙은 후에 매수해도 되겠습니다. 볼벤의 특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수축 후 팽창하는 지점에 주가의 폭발이 일어난다는 것을 상기하시길 바랍니다. 이 이후로 약상승세를 이어갑니다. 오늘 급등이 나온 관계로 공중 부양선이 위로 많이 떠버렸습니다. 오늘 이전에는 공중 부양선이 훨씬 아래에 있었다는 것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공중부양선의 도움을 못 받는다 하더라도 쭉 끌고 갈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늘색 엠벨선을 깨지 않았기에 쭉 끌고 갑니다. 중간중간 까누니가 등장합니다. 추가 매수할 수 있는 자리들입니다. 이후 상승세가 약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선을 하나 그어보겠습니다. 정확히 저항 라인에 딱 걸려 있네요. 이전의 지지 라인이었던 것이 바닥에서 다시 올라갈 때는 저항 라인으로 변한다는 것을 설명드렸습니다. 하늘색 엠벨선이 무너지는 시점에서 매도하면 되겠네요. 이후 주가가 하락하는데 과대 낙폭이 보입니다. 과대 낙폭 끝에 도지 캔들이 떴습니다. 반디도 뜨고 까누니도 떴네요. 매수 타점 맞습니다. 최저 거래량 기법으로 보면 타점이 여기입니다. 거래량은 미세하게 증가했는데 상대적으로 주가는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팔고 나갈 사람은 다 나가서 살 사람만 남아있기에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후 주가가 무난하게 상승합니다. 매물 소화 양봉도 보이고 매물 소화 음봉도 보입니다. 엄청난 거래량과 함께 슈팅이 제대로 나오네요. 전고점을 뚫어줄 때는 저렇게 한 방에 뚫어야 합니다. 하지만 고점에서 긴 윗꼬리가 보입니다. 조금 더 끌고 가볼 수도 있지만 과감하게 매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저항 라인을 뚫기 위해서는 다시 엄청난 매수세가 들어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또 선을 하나 그어보겠습니다.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을 잡을 때 항시 지지와 저항이라는 개념을 기본적으로 깔고 있어야 합니다. 특히 저항 라인에서 전전긍긍하고 있으면 미련 없이 매도해야 합니다. 이후 엠벨선이 깨지고 주가가 하락하다가 반등의 조짐이 보입니다. 도지 캔들입니다. 최저 거래량 뒤 양봉은 여기입니다. 역시 거래량은 소폭 상승했는데 상대적으로 주가는 많이 올라간 상태입니다. 다음 장대 양봉에서 긴 윗꼬리가 보입니다. 매도 타점입니다. 왜냐하면 밑에 거래량이 별 볼 일 없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한번 전고 돌파에 실패했습니다. 전고 돌파를 성공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매수세가 들어와야 합니다. 전고 돌파에 실패하면 여지없이 하락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다시 최저 거래량 뒤에 양봉이 보입니다. 여기입니다. 그 다음 상황을 유심히 관찰해 보시길 바랍니다. 전고 돌파에 성공했으나 장 후반의 상승분을 다 반납하고 거의 시초가까지 밀려버렸습니다. 강력한 매수세가 뒷받침되지 못했기에 저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바로 오늘 전고 돌파에 성공을 했네요. 그렇습니다. 볼벤 천정을 뚫는 매수세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제 문제는 앞으로 추가 상승을 할 것이냐 아니면 조정을 보일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차트를 느려 이전 상황을 보겠습니다.
뭐가 보이시나요? 제가 또 선을 그어 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저 전고 라인을 돌파하면 신고가 영역에 들어섭니다. 여기서 살짝 조정이 나오고 한 방에 전고 라인을 뚫어줄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조정이 나올 때 반등의 자리를 정확히 찾아내는 것이 관건일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를 검토해야 하겠지만 차트상으로는 그동안 저평가 구간에 있다가 이제 적정 주가를 찾아가는 모습입니다. 전체적인 그림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역시 최근 거래량입니다.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왔다는 것은 이제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상승 2파까지 나왔으니 조정 후에 상승 3파가 남아 있습니다. 물론 모멘텀의 강도에 따라 상승 4파, 상승 5파도 나올 수 있습니다.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관찰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시 작은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제가 잡은 타점과 까누니의 타점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까누니의 최초 타점은 크게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반디 골파기 공중부양 자리에서 나온 타점이기 때문입니다. 이후 상승 추세 과정에서 나온 타점들도 그런대로 괜찮습니다. 하지만 저항 라인에서 나온 까누니 타점은 잘못된 것입니다. 여기입니다. 분명히 잘못된 타점입니다. 까누니에게는 저항 라인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까누니를 너무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 가지 정황을 계산해서 까누니를 사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후 까누니 타점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비교적 정확한데 또 잘못된 타점들이 보입니다. 바로 여기입니다. 하락 추세에서는 충분히 조정이 나오고 나서 반등하는 자리를 찾아야 한다는 개념이 까누니에게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분은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대 없이 단독으로 까누니가 떴을 때 잘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오늘 급등이 나오지 않아 공중부양선이 아래에 형성이 되었다면 공중부양선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제가 잡은 타점에서 아래 보조지표들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먼저 두 번째 보조지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어떤가요? 이 지표에서도 적절한 타이밍이라는 것이 확인이 되나요? 첫 번째 타점은 아주 좋습니다. 하늘색 웅덩이를 만들고 파란 선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타점에서도 파란 선이 중심선인 검은 선에 붙기 일보 직전입니다. 세 번째 타점도 기가 막힌 그림이 나왔습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에서도 추세선인 파란 선이 상방으로 꺾인 지점입니다. 타점을 잡아놓고 이런 식으로 확인해보면 좋은 타점이라는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 보조지표를 보겠습니다. 표시를 하지 않고 그냥 눈으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 타점에서 추세선인 빨간 선이 상방으로 살짝 꺾였습니다. 두 번째 타점에서 추세선이 상방으로 살아 있습니다.
물론 바로 앞에서 골든 크로스가 발생했습니다. 세 번째 타점에서 골든 크로스가 일어나기 직전입니다. 아주 훌륭한 타점입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타점에서도 추세선이 상방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역시 타점을 잘 잡았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네 번째 보조지표를 보겠습니다. 네 번째 보조지표에서 제시하는 타점은 여기와 여기입니다. 두 개의 검은 선 중 밑에 검은 선 아래로 추세선이 가라앉은 상태입니다. 괌에도 구간임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정확한 타점입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이 보조지표를 잘 활용하는 트레이더를 찾아보니 그분은 이런 곳도 타점으로 잡더라고요. 결과적으로 정확한 타점입니다. 이 보조지표도 상당히 매력적인 지표임에 틀림없습니다. 연구해볼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중부양선이나 반디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상황일 때 최저 거래량 기법으로 반등하는 자리에서 타점을 잡는 것을 원칙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까누니와 아래 보조지표들을 참고해서 내가 잡은 타점이 올바른 타점인가를 확인해보면 자신감을 가지고 진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고영입니다. 반도체 장비, 스마트 팩토리, 수수용 로봇 등등의 사업을 하고 있는 전도 유망한 기업입니다. 특히 요즘 의료 대란으로 시장의 이슈를 타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차트를 보겠습니다. 먼저 최저점에서 타점을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이 정도가 되겠네요. 확실히 바로 앞에 나온 골파기에서는 볼벤이 바닥이 붙지 않아 잘못된 타점이네요. 이후 급등이 두 번 나오고 나서 공중부양선 안쪽으로 캔들이 들어섭니다. 매도 타점입니다. 크게 조정이 나오질 않고 다시 반등합니다. 까누니도 두 개가 떴네요. 특히 캔들들의 모양이 거의 다 연어 캔들입니다. 강력한 상승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지없이 다시 슈팅이 한 번 더 나옵니다. 하지만 저항 라인에 가로막혀 전전긍긍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제가 차트를 키워보겠습니다. 정확히 전고 라인에 걸려 있었네요. 매물대도 이 라인에 제일 많이 쌓여 있네요. 역시 이 라인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매수세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이왕 본 김에 제가 다음 저항 라인도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그 위에도 저항 라인이 하나 더 보입니다. 또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오늘 이 라인들을 다 돌파해버렸네요. 원인은 역시 강력한 수급입니다. 최근에 역대급 수급이 들어온 것이 확인되어집니다. 주식시장에 아주 오래된 격언이 하나 있습니다. 가는 놈이 더 간다.
저평가 우량주들이 시황과 맞물려 한번 탄력을 받으면 무섭게 튀어오릅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 영역에 들어섰기에 파동을 그리며 계속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역시 눌림에서 반등할 때 정확히 타점을 잡아야 합니다. 단주로 연습하기에 딱 좋은 종목입니다. 다시 차트 앞부분만 확대해 보겠습니다. 제가 일단 최저 거래량 기법으로 타점을 잡아 보겠습니다. 제가 잡은 두 번째 타점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거래량은 줄었는데 오히려 가격은 상승했습니다. 이런 타점이 완벽한 타점이 됩니다. 팔 사람들이 다 나가서 이제 살 사람만 남은 시점입니다. 물론 앞에 방향 전환 신호인 도지형 캔들에서 타점을 잡아도 됩니다. 반디와 까누니도 등장을 했네요. 그리고 이것도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 설명드리겠습니다. 가격 캔들에서 양봉은 바로 전 캔들의 종가를 기준으로 가격이 상승했다는 의미입니다. 거래량 캔들에서 양봉은 바로 전 캔들의 거래량을 기준으로 거래량이 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최저 거래량 다음에 거래량 양봉의 의미는 직전 거래량보다 거래량이 늘었다는 뜻입니다.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점점 매도세가 줄어들고 더 이상 팔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거래량이 조금 늘면서 가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상승한 지점을 찾아내는 것이 최저 거래량 기법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타점은 최저 거래량 지점입니다. 최저 거래량 다음에 양봉은 바로 뒤에 나옵니다. 하지만 제가 최저 거래량 지점에서 타점을 잡은 이유는 거래량이 줄었는데 오히려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세 번째 타점으로 가보겠습니다. 역시 도지 캔들과 반디 그리고 까누니까지 떴습니다. 최저 거래량 뒤 양봉입니다. 거래량이 조금 늘어났지만 가격은 비교적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타점으로 잡은 것입니다. 이제 제가 잡은 타점의 두 번째, 세 번째 보조지표의 상황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타점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이 좋은 타점이라는 것을 두 번째, 세 번째 보조지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파란 선이 상방으로 꺾였고 골든 크로스가 일어나기 직전입니다. 빨간 선이 미세하지만 검은 선을 뚫고 올라옵니다. 골든 크로스입니다. 두 번째 타점으로 가보겠습니다. 역시 조건들을 만족하고 있습니다. 파란 선이 상방을 향하고 있습니다. 빨간 선이 하락 추세에서 미세하게 방향이 꺾였습니다. 골든 크로스는 조금 있다가 나옵니다. 골든 크로스 지점에서 타점을 잡으면 늦습니다. 그래서 이 지표는 무조건 추세선인 빨간 선이 방향 전환되는 시점에서 타점을 잡아야 합니다. 세 번째 타점으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보조지표에서 파란 선이 중심선인 검은 선을 터치하고 반등을 합니다. 완벽한 타점입니다. 세 번째 보조지표에서 빨간 선이 확실하게 방향이 꺾였습니다. 역시 확실한 타점입니다. 이번에는 네 번째 보조지표를 보겠습니다. 이 지표의 원칙에 따르면 여기가 타점입니다. 제가 잡은 타점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이 지표에 따르면 세 번째 타점은 놓쳤지만 첫 번째, 두 번째 타점은 정확합니다. 꽤 신뢰도가 높은 지표라는 것이 다시 한번 증명이 됩니다. 계속 검증해 봐야 하겠습니다. 아, 한 가지를 빼먹었네요. 까누니 타점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쭉 훑어보시길 바랍니다. 거의 나무랄 데가 없네요. 확실히 상승 추세에서 반등하는 지점을 까누니가 잘 잡아냅니다. 어디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아, 한 군데가 있네요. 여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타점 두 개도 좋은 타점이라 할 수 없습니다. 까누니는 저항 라인이라는 개념이 없다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됩니다. 이를 유념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항 라인에 걸려 주가가 전전긍긍하고 있을 때 까누니가 뜨면 무시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